여러분, 이 화면이 보이십니까? 화면이 보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부활절로 우리 첫째 주 기도문을 우리가 먼저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부활 이후에 우리가 선거를 치루었는데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부활과 비교해서 함께 기도드린 겁니다. 제가 잠깐 기도 말씀 다시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돈과 부동산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돈과 부동산을 신으로 섬기는 물신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가치관에 매몰되어 따르기보다는 이것을 단호히 거스르고 이겨내며 오히려 예수 따르기, 예수 살기에 앞장서며 우리 약대동을 돌봄 마을로 만드는 새로운 교회 되게 하소서. 네, 이런 부활 이후의 기도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이건 이제 어른들의 우리 부활 이후에 좀 반성을 말씀드렸고, 우리 선거 결과를 보니까 오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또 청년들과 함께 어떻게 이 부활의 성령을 따라서 우리 청년들이 정체성을 형성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특별히 우리 오늘 지금 아직 참여를 못한 것 같은데 예배에 조영민이라고 우리 경기도 과학기술대학교에 다니는 청년이 이제 아빠의 소개로 아빠가 목사님이신데 이제 전주에서 이제 이 시흥으로 오게 돼서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 교회를 소개해 주셔서 지난주에 저와 이희은 양이랑 이렇게 우리 조영민 자매님이랑 셋이서 경기도 과학기술대학교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만나고 원래는 우리 임서연 양도 같이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임서연 양은 이제 우리가 부천에 또 초청하기로 했는데 같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부터 예배 참석하기로 했는데 아직 지금 참여를 못했는데 무슨 사정이 생긴 모양이네요. 하여튼 우리 청년들이 또 이 임소영 양은 어제 구역예배에 같이 또 나와 참여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에 또 잘 적응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자기 진로를 결정하는데 마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또 그런 기쁜 소식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어떻게 이 시대에서 함께 우리가 이 부활의 성령을 따라서 예수를 따르는 그런 삶에 동참할 수 있는지라는 거를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 생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활 이후에 그든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우들이 다 배반 부인 도망갔다가 성령을 받고 이제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처음 세워지는 얘기인데 어떻게 오늘 이 시대에 이 청년들이 이러한 부활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신앙의 한 지체가 될 수 있는지 라는 것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지난주에 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욕망을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집권당의 여러 가지 문제와 함께 2030 청년들이 대거 일배 극우화된다고 하는 그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우리 어른들도 문제지만은 우리 청년들도 상당하게 심각한 지금 정체성 혼란에 빠져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성령을 따라서, 부활의 성령을 따라서 청년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사는 삶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한번 이제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청년기는 청년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크게는 두 가지 관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인간을 생물학적인 존재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 관점은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름없다고 보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관점을 따르면 우리 인간은 이 동물처럼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경쟁심, 욕심, 소유욕을 가지고 욕망 중심으로 탐욕적으로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관점은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사회적 존재라는 관점은 우리 인간은 동물처럼 욕망에만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 간의 관계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존재는 동물적 욕망이나 개인의 욕망에 따라 사는 삶보다는 서로 협동하고 돌보는 사회적 관계가 풍요롭고 아름다울 때 더욱 행복한 인간이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 인생기에 우리의 청년들의 정체성을 이제 형성해야 될 이 시기에 우리 청년들의 정체성이 혼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 시기에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으면 제대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인생을 씩씩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기에 우리 청년들이 정체성을 뚜렷하게 형성하기 시작하면은 일관성 있게 세상살이를 해나가고 그래서 자기의 삶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청년들의 오늘 정체성의 위기는 그들을 마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처럼 불안정하게 만들고 결국 그들의 삶을 심각한 파탄과 혼란 속에 몰아넣는데 오늘 우리의 청년들의 정체성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청년들이 오늘 우리 사회 청년들이 정체성이 지금 흔들리는가? 지금 우리의 교육제도나 사회 풍토상 우리 청년들이 이 청년기의 정체성 확립이 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것이 입시제도의 문제인데 이 입시제도로 우리 청년들은 충분히 친구와 사귈 시간적 여유를 가져본 경험이 없고 또 자신을 탐험하고 사회와 세상을 탐험할 시간과 경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청춘들은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갈지에 대한 아무런 목적과 가치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거나 탐험한 적이 없어 사회성도 부족하고 정체성도 형성되지 않아서 혼돈과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상담자에 의하면 우리 청년기에 가장 많은 상담 내용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과 대화하고 대면하는 것이 두렵다. 사람과 사귀는 것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성에서 인간은 자기의 정체성이 형립이 되는 건데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것은 동물은 그냥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데
인간이라는 것은 사회의 관계성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그 정체성을 통해서 서로 협동하고 협조하면서 함께 목적을 이뤄나가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회적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두렵고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이 두렵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게 청년이 되어서. 그래서 이런 청년들에게 가장 쉬운 선택은 그냥 나의 이익 중심으로 내 개인적 욕망을 추구하는 그냥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사회적인 동물이지만은 타인과 사회와 관계를 맺기가 힘든 그런 고립된 불행한 개인주의자들이 된다는 거죠. 사회적 동물이라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사회적 관계망에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와 나누면서 정체성이 생기고 사회성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인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인간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 청년기에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자살을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김태형 심리학자의 풍요 중독 사회라는 이 책을 많이 참고를 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청년기의 특징은 불안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평생 입시만 공부만 하다가 청년이 되었어요. 사회인이 이제 어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은 고통이고 이것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불안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가장 쉬운 선택은 돈과 물질적인 풍요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풍요 중독자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지만은 불안하고 고독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큰 불안이 있는데, 생계 불안이 있고 풍요 중독사에 존중 불안이라는 거죠. 근데 이분은 존중 불안이 더 크다라는 건데, 이 한 인격체로서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아 본 경험이 없고 그 자기 존중과 존재 가치가 흔들리는, 평가가 불안하고 위계가 불안하고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그래서 이것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이 불안을 방어하기 위해서 탈출하기에 대해서 돈과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망과 집착을 하고 돈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탄생된 것이 소위 말해서 극우 청년들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질적인, 이렇게 경쟁사회가 되면서 자기의 존재가 누군지 모르고 자기의 가치가 누군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무차별 총기를 난사하고, 근데 그 겨냥이 누구한테 되냐면 소수자 외국인들을 향해서 혐오 배제를 해서, 혐오와 배제 대상으로 해서 그 소수하고 외국인들을 약자로 지목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혐오를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 특별히 아시아 사람들의 증오하는 혐오 배제가 지금 아주 그냥 사회 원통을 휩쓸고 있어. 코로나가 되니까 그 불안을 아시아 사람 소수자한테 지금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이 아로마 세라피 스파에서 4명이 죽은 거죠. 그런데 이 심리학자들에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사회에 지금 총기 자유가 주어지지 않아서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났지만, 우리에도 총기를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청년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 청년은 교회 청년이라고 해요. 교회 평신도, 그 부모가 집사, 그리고 교회 오빠인데 이 사람의 내면은 이렇게
자기가 정체성이 혼란이 있어서 무차별 학살하고 하는 이런 구구 청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독일의 스킨헤드, 미국의 극우 청년이 10%, 20%를 차지해요. 한 나라에.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40%, 50% 되면 이게 이제 나치즘과 같은 파시즘이 후진 국가가 되는 거. 미국이 지금 이런 위험에 빠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선거를 보면 한국에도 대거 이 우파 청년들이 이제 투표 성향을 보면 우리 한국도 극우 파시즘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그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 형편인 것입니다. 이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청년들의 사회성과 정체성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런 눈으로 우리 사회를 잠깐 보면 우리 사회가 1990년대를 이르면 모든 우리 사회의 공동체가 신자유주의 경쟁사회에 의해서 다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중에 대학 공동체도 해체가 되는데 이 대학 1990년대를 오면 우리 대학 공동체는 학생들은 모든 문제를 철저히 개인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모든 문제를 개인적 노력으로 극복하는 경향이 심화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적 사회적인 해결을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모든 걸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데 몰두해옵니다. 그 결과 한국 학생들은 등록금과 생활기회를 홀로 마련해야 되기 위해서 여러 알바를 뛰고 취업하기 위해서 스펙 쌓기에 목을 메고 저임금 직종을 피하기 위해서 졸업을 연기하는 등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최단의 노력을 해왔지만 결국 모든 것은 다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김태형이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 얘기는 이 청년의 문제나 청년기의 정체성과 사회성을 높이려면은 자신과 함께 나 혼자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개인주의적 경향이 아니라 친구와 동지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지적인 인간관계. 그래서 소속 집단과 공동체를 만들고 연대하면서 인간의 사회적 동물이라는 이때 사회적 동물인 서로 협동하고 연대할 때 자존감이 지켜지고 다존감이 높여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체 간에 서로 협동하고 연대할 때 올바른 신념과 가치관이 확립되고 그것을 공유하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사회 변화를 축구할 수 있다는 거죠. 혼자 개인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같이 하는 사람과 연대하고 가치를 같이 하는 사람과 협동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변화를 추구할 때 그들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경험하고 변화도 경험하면서 자기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게 사회성과 정체성을 통한 사회적인 연대와 정의로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청년기 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이 자기 문제를 전부 해결을 못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해결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등록금 생활비 스펙 쌓기에 해서 일자리도 없게 됐는데 칠레 대학생들은 연대를 해서 사회 개혁하는 방향으로 5년 만에 등록금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알바를 뛰고 생활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매일 따를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연대를 통해서 나라를 변화시켜 가지고 등록금 문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일자리를 사회적 연대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경험을 청년기 때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회성을 높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가짜 자존감과 진짜 자존감과 가짜 정체성과 청년의 진짜 정체성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짜 자존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주식이나 스펙, 성공, 돈과 같은 가짜 자존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자존감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래 갑니다. 정체성이 형성됩니다. 내가 존엄한 존재라면 타인도 존엄하다는 것과 잘못된 가치관과 돈과 권력으로 자신과 타인을 평가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수정해야만 우리의 청년의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우리 청춘들은 이러한 정의로운 자존감과 자기 정체성이 수립되어 자신과 타인의 잘못된 가치관에 대해 비판하고 그거 한 것을 수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그러한 바르고 정의로운 신념과 가치관을 지지하는 사회적 지지 집단과 관계망을 짜고 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잘못된 권세와 세력과 싸워 나갈 때만 바른 인생의 정체성과 바른 자존감이 세워져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갈릴리 청년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우리 약대동 새로운 공동체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보통 우리 사회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 정체성이 혼란이 있어서 자살자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자살자가 나오면은 우리가 하는 일은 자살 예방 캠페인을 합니다. 우울하다고 하면 우울증 약을 처방해 줍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하면 백신 주사를 놓는 다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존 불안, 존중 불안을 넘어서기 위해 돈을 붙잡고 불안을 회피하지 않아야 됩니다. 가짜 자존심과 잘못된 가치관을 버리고 사회적 집단과 관계망을 짠고 연대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잘못된 권세와 세력과 싸워 나갈 때만 청춘의 건강한 자존감이 세워지는 참된 미래가 보장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 예수는 바로 갈릴리 마을에서 당시 청년들과 이런 하나님 나라 공동체 운동을 하신 분이고 우리 새로운 청년교회도 청년기에 이러한 꿈으로 약대동에 내려온 청년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라는 것이 뭔가 이런 이 청년 그 정신으로 세운 초대교회라는 것이 예수님이 갈릴리에 내려와서 청년들 뜻이 맞는 청년들을 규합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체를 건설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박해를 받았지만 부활해가지고 초대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새로운 공동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라는 것은 뭔가? 여기 서로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라는 것은 초대교회가 학습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라는 것을 단순히 성서를 열심히 읽는다는 것으로 좁게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의 DNA는 끊임없이 함께 학습하며 끊임없이 함께 실천하는 성령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5년들의 우리 청년들이 뜻이 많은 청년들이 약대동 마을에 모여가지고 마을 전체를 즐겨 학습하고 늘 공부하는 학습 생태계를 만들었는데 35년 만에 마을 전체가 배움터가 되는 이런 새로운 정체성과 공동체를 만든 것입니다. 마을 전체가 배움터다. 우리 마을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우리 카페에서 공부하고 우리 꿈터에서 공부하고 소그룹을 모여서 공부하는 이러한 학습 생태계가 만들어졌어요.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마을 전체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영화를 촬영하는 학습 마을이 됐습니다. 직업체험, 축제기획, 바리스타, 팟캐스트, 마을합창단 같은 꿈의 학교가 약대동 마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배움터이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즐겨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였다라고 하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개인 혼자서 노력하다 결국 다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매일 알바하고 매일 일자리 찾아다니고 하지만 그 하중이 더 심해져가지고 우울증, 자폐증에 빠지는 청년, 일자리도 없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뜻을 맞는 사람과 함께 모으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세워서 이런 학습 생태계를 마을 단위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44절 말씀은 뭡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소통하고, 이러는 우리는 이제 사회적으로 함께 사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 자본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전체를 배움, 상생, 소통, 환대, 문화의 공동체로 만들고, 이 우리가 함께 사는 그런 새로운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회적 함께 살려면 이런 사회적 자본은 뭐냐면 신뢰라는 겁니다. 이 신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냐? 우리가 서로 협동하고 소통할 때 이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우리가 돌봄 마을을 만들 때 우리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만들 수 있고,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우리가 소유가 아니라 공유할 때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생기면 우리는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이라는 사회적 경제를 함께 협동해서 사는 사회적 경제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유에서 공유 경제로, 돈벌이 시장 경제에서 마을 살림 경제로, 각자 혼자 사는 각자 도생을 넘어서 돌봄과 평화 경제로 나가는 이러한 우리의 함께 사는 우리의 일자리 문제를 공동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갈릴리 마을에서 하신 초대교회고, 우리 새로운 공동체가 35년 동안 이 약대동 마을에서 한 협동조합, 함께 사는 협동조합과 공동체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학습 생태계를 만들 뿐만 아니라 복지 공동체를 만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초대교회는 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것처럼 초대교회는 문화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며칠 전 약대동 문화학당을 공부를 했는데, 그 카톡에 이은주 집사님이 선주민 원주민 프로그램에 보경이가 홍보 그림을 그렸다고 그림을 올려주셨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선주민 원주민 협동 프로그램의 홍보 그림을 그리고, 또 우리 문예학당분들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구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마을의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하면서 문화적 돌봄 공동체를 만드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였고, 우리 양태동에서도 이러한 문화 돌봄 공동체가 지금 탄생하고 있고, 우리 또 교회당이 지금 리모델링 되면 2층 전체는 우리 이 문화 공동체가 마을에 있는 문화 리더를 일으키면서 마을 전체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는 이러한 문화 돌봄 공동체로 우리 약대동 마을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문화 생태계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일을 했고, 우리가 35년 전에 내려서 이 약대동 마을을 이렇게 문화 공동체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꼽사리 영화제에 응원하는 거 봐요, 마을 분들이. 그래서 마을을 이야기로 가득 차게 하는 거죠. 꼽사리 영화제 같은 축제 이야기로, 꼽 이야기, 청소년 심야식당, 마을 방송국 이야기로 이어지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이런 놀라운 이런 하나님 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개인적으로 혼자 있고 정체성이 혼란을 일으키고 개인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화되어 있고 공동체를 가지고 함께 그 관계망을 짜서 뜻을 할 때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이 청년들이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텃밭을 봄이 되면 가꾸고, 그래서 마을에 건강 리더, 문화 리더, 생태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고고를 이제 하는 약자동 돌봄 마을을 우리가 만드는, 그래서 이러한 센터를 구성하고 있는 한참 이런 것이 있는데, 어제 우리 이구역 예배 때 우리 그 임서연 양이 참석하셔서 자기가 이제 졸업 진로를 생각할 때 마을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저와 이제 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서 우리 청년들의 진로가 이러한 혼자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동지를 만들고 그들과 함께 관계망을 짜가지고, 제가 35년 전에 이렇게 여기서 내려와서 하여튼 이 지금 성수에 나타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소연 양이나 우리 조영민 이 청년들이 바로 여기에서 성령을 받아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는 이런 건강한 청년들로 육성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이 시간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마이크를 다 교회 여러분 켜시고 같이 기도하시는데요. 빨간 부분 늘 하시듯이 빨간 부분은 제가 앞에 기도하고 교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전부 켜주세요. 자, 빨간 부분이 좀 있다요. 빨간 부분이 있습니다. 저부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사회는 그동안 사회 모든 공동체들이 거의 다 붕괴되어 우리 청년들이 그동안 모든 문제를 철저히 개인적 시각에서 바라보게 만들었고, 모든 문제를 오로지 개인의 노력으로만 극복 해결하는 데만 몰두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힘겹게 여러 알바를 뛰고, 취업하기 위해 스펙에 쌓기에 목을 메고, 저임금 직종을 피하기 위해 대학 졸업을 연기하는 등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왔지만, 결국 우리 오늘 청년들이 청년기에 마땅히 가져야 할 바른 가치관과 정체성이 흔들리고 오직 스펙과 성공과 돈이라는 가짜 자존감에 의존하고 돈과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람을 차별하고 혐오하며 내 편리한 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가짜 우파 일베 복음에 중독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주님. 여러분 출발하세요. 우리 청년들이 젊은 날에 잘못된 가치관에 동경하며 다른 가치관과 신념으로 서로 지지할 수 있는 동지들과 새로운 관계망을 짜고 연대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청년 예수 되게 하소서. 확고한 하나님 나라 신앙 정체성으로 학습된 청년 예수들로 마을에 들어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라고 오늘 말씀처럼 마을에 학습 공동체를 세워 끊임없이 서로 배우고 끊임없이 함께 학습하며 끊임없이 함께 실천하는 긍정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온 백성에게 친솔하는 다시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물건을 서로 소통하는 통하는 소통, 협동, 돌봄, 교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축복을 받으니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새롭고 아름답고 역동적인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청년 예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마을과 공동체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응답의 찬송 455장 1절 4절 부르시고 봉헌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